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에서 입품받는 상품 사진 찍기 강의를 맡은 김영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진을 찍어야지 더 이쁘게 나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사진을 찍으면서 지켜야 되는 뭐 구도나 아니면 라이트에 대해서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사진들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지 생각해 보면서 결과물이 좋은 상품이 나오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많이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김영신이라고 하고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30년째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사진을 찍고 오늘도 사진을 찍고 지금 예전에는 뭐 DSLR 촬영을 했었지만 지금은 주중에는 제품 사진이나 프로필 사진 아니면은 스마트폰 관련된 강의를 다니면서 전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 대표님들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시장에서 조금 더 이쁘게 편안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오늘 강의를 드리면서 제가 조금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저희가 주제를 나눈다면은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촬영 주제, 어떻게 찍을 것인가에 대해, 두 번째는 기본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다들 장비를 뭘 쓰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DSLR 쓰실 건지, 미러리스를 쓰실 건지, 아니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해 촬영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 방법이나 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내 주제에 맞는 빛으로 만드는 스타일링.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은 빛으로 만드는 그림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촬영을 하면은 어떻게 빛을 이용하면 더 이쁘게 나올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각자 계신 상황이 틀리시기 때문에 그 빛에 대해서 어떻게 쓰시며 만약에 의류나 자판은 밝기나 색상을 잘 맞추셔야 되고 그 다음에 주얼리나 제품들은 빛 반사가 없이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음식은 디테일하면서 맛있어 보이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얘기를 하고 나눌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촬영 주제 어떻게 쓸 건지 이거는 어떤 업종에 있든지 매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어떤 장사를 하시더라도 어떤 물건을 팔고 계시더라도 주제가 있어야 되어야지 그거에 대해 잘할 수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매주마다 촬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이걸 갖다가 어떻게 찍어야지 더 좋은 결과물이 나가지? 아니면은 고객님이 왔었을 때 프로필을 찍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보이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매번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는 저희가 아날로그 시절부터 전 사진을 시작했었기 때문에 90년도 초반에는 실장님들이 그냥 찍으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찍고 시키는 대로 찍고 했었는데 어찌됐건 그때의 자료들이 모여서 저도 그 경험치가 쌓이면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께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설득력이 강한 이미지를 기획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찍는 사진이 어떤 용도로 해서 어떻게 보여질지 이거에 대해서 우선 아셔야 되는데 그냥 찍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저희도 어찌됐건 제가 30년 정도 사진을 하면서는 저도 몰랐었는데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객한테 보여줬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맛있게 보여줄 수 있을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었을 때 저희는 만약에 음식 사진을 갖다 찍는데 제가 동아리를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는 저희가 주말마다 어떤 사진 모임을 가지면서 카톡방에서 아니면 밴드에서 사진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처음에 이번 주 주제가 음식 사진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첫 번째 다들 올리신 것들은 본인이 뭔가 먹은 음식을 찍어서 올려주신 거죠. 국에다가 밥에다가 반찬 3가지, 그다음에 숟가락도 가지런히. 이거는 저희는 사진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기록이라고 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진은 누가 봐도 맛있어 보이는 사진. 그걸 저희는 사진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진을 배우면서는 설득력이 강한 이미지를 잘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획을 짜셔야 되고 기획이나 주제에 따라서 우리의 사진이 틀려지시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기획하실 건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사진에 대한 목표 설정 이걸 갖다가 누군가한테 팔았을 때 이 사람들한테 이 사진이 어떻게 보여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지금은 어찌됐건
스마트폰이 너무나 자유롭게 저희가 매일매일 갖고 다니면서 좋은 촬영 도구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막 찍는 사진들은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기록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진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좋아 보여서 손님들이 아니면 고객들이 이 사진을 봤을 때 조금 더 살 수 있는 포인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셀링 포인트라는 것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냥 내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든지 아니면 지금 다들 SNS 하시면서 그곳에서도 뭔가의 컨셉을 잡고 계시는데 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가실 건지에 대해서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시안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촬영 주제와 시안 잡기는 전 똑같은 맥락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구체적인 방향성이 이 사진을 찍고 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방향성을 잡도록 같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제품이어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요 사진이 요걸 판매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으면은 같은 사진이 나왔을 때는 소비자들은 가격이 싼 것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고급스럽게 멋지게 제대로 된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을 건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들, 커피 사진 보시면 커피 드시고 싶으세요? 그러시면 저건 사진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옆에 있는 국자들, 저기 국자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저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진이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기 위에 있는 앰플이라는 게 뭘까요? 그래서 앰플이 나왔을 때도 이 앰플을 써서 내가 내 얼굴에 피부가 좋아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됐다면은 시안을 잘 잡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안 잡기 첫 번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 아는 거래처에서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좋은 시안으로 갖고 왔고요. 시안이라는 걸 잡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쇼핑몰이나 어떤 온라인 쇼핑 라인에 사진을 올리기 전에 내 제품이 어떻게 찍어야 될지를 하는 기초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초공사를 잘 다루셔야지만 우리가 나중에 튼튼한 집이 생겨서 이 집을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가로로 찍는지 세로로 찍는지 이 배치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저희가 사전 공사를 하면서는 이런 시안을 잡게 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이런 시안 잡기가 쉽지 않았을 때에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벤치마킹을 많이 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내 집이, 내 공장이 더 멋지게 구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촬영을 하실 거고요. 실제 등록되는 사진이 50장이면은 500장 이상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적은 사진밖에 안 찍었는데 이 사진에서 나는 50장 이상의 사진을 건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욕심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프로필 촬영을 갔습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 사람이 찾는 사진은 3장일 수밖에 없지만 저희가 촬영을 드리는 거는 200장, 300장 정도의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사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우리가 이런 제품 사진을 찍었을 때에도 제품 시안이 잡히면서 내 쇼핑몰에는 10장의 사진이 올라가지 밖에 않지만 저희는 1000장 정도를 찍어서 거기서 셀렉을 하고 구성을 하고 트리밍이라는 자르는 결과물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안을 잡을 때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안을 잡으면서는 그쵸, 이렇게 시안을 잡습니다. 좌측편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메인으로 찾고 있는 사진이고요. 우측편에 있는 사진은 잘 찍는 업체나 잘 찍는 저희 경쟁 업체 아니면 저희 거래처에서 어떤 자료들을 많이 모아서 이번에는 내 사진이 나갔을 때 바닥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배경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색상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의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디테일 컷이라는 것들이 들어갔었을 때 중간에 보이는 하얀색 면에 있는 것들, 이 제품의 특징을 보여주는 누키 컷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촬영이 들어갈 건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서 우리가 다른 동종 상품 대비 우리 상품이 월등하게 좋다는 거를 반드시 보여줄 수가 있다면은 우리 사진이 더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제품이 나왔을 때 저희가 기획안 두 번째, 세 번째 잡아줬던 거고요. 좌측에 있는 사진들이 저희가 메인으로 찍었던 사진들이고 우측에 있는 사진은 저희가 시안을 잡으면서
처음에는 빛을 어떻게 쓸 건지, 자연광을 쓸 건지, 아니면 어떤 스트로보라는 거, 펑 터지는 라이트를 쓸 건지에 대한 기획을 잡았던 사진이었는데, 지금은 이 기획안이 잘 돌아가서 이런 누기 컷이 들어가고 메인 컷이 들어가면서 쇼핑몰의 스마트 스토어에 잘 올라가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좌측편에 있는 사진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측에 있는 시안들을, 많은 시안들을 저희가 촬영지 옆에다가 붙여놓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시안 잡는 작업,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주제, 시안, 기획은 저희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 이 기초를 단단하게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저희가 좋은 결과물의 사진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설득력이 강한 이미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듯이 아이템 설정을 잘 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어떤 걸 판매할 건지, 어떤 물건을 판매할 건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가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번에 촬영할 거가 이번에 내 쇼핑몰에는 이걸 갖다가 더 컨셉을 갖다가 추가해서 이런 건 하면 어떨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별화를 두고, 우리가 지금 계절이 바뀌고 있는데 계절에 대해서도 우리가 겨울이 돼가고 있는데 여름 상품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고 촬영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촬영을 할 때 어떤 라이트나 어떤 카메라를 쓸 건지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진은 빛으로 만드는 그림이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갖다가 어떤 빛을 이용할 건지,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가 DSLR인데 지속광을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썼을 때에는 스트로보는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상품 사진을 찍을 때는 인지를 하고, 내가 찍을 건지 아니면 전문 포토그래퍼한테 맡길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들께서 잘 구성을 하셔서 촬영을 뭘로 할 건지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사진 등록을 하면서 저희가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내 인스타, 페이스북, SNS에 올리시면서 이미지 편집을 어떻게 구성할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우리가 50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결국 SNS에 올라가거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라가는 사진은 10장 이내의 사진이기 때문에 이 사진들이 구성이 됐을 때 이 사진들을 어떻게 올려야 되고 어떻게 잘라야 되고 색깔 배색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내 스토어에 들어왔을 때, 내 인스타에 들어왔을 때 이 사진들이 얼마만큼 그 사람들이 보고 되게 멋진 사진인데, 좋은 사진인데 셀링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구성을 한다면은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 촬영을 할 때 다들 집에 요 큰 카메라 한 개씩은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나는 큰 카메라가 없는데 난 스마트폰으로만 촬영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실 거고, 아니면 중간에 있는 카메라는 미러리스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DSLR 카메라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요 두 가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잘 찍혀요? 이거는 딱 정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찌됐건 사진을 많이 찍은 사람들은 큰 카메라를 쓰든 스마트폰으로 쓰든 내가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비 탓을 할 수 있지만 이 정확한 카메라에 대한 사용법을 인지를 하고 이게 어떤 용도에 쓰고 있는지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촬영하는 상품에 대해서 명확한 전달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난 뭘 사용할 거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거를 부수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DSLR 촬영을 보통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는데, 상품 사진 찍을 때 그럴 때에는 우리가 반드시 위에 보면은 AV, TV 이런 조작법들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여기서는 M이라는 모드에 찍어서, 왜냐면은 M 모드로 찍었을 때는 우리가 수동 모드이기 때문에 스트로보라는 건 라이트를 갖다 썼을 때 뻥 하고 터지는 거에 대한 우리가 접점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아니면 카메라가 크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셔터 스피드라는 거 들어보셨죠? 지금 이 세 가지 카메라에는 똑같이 셔터 스피드가 들어있는데 우리는
그냥 누르면 찍힌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우리가 125타임에 1초 더 이상의 속도를 맞춰 놓고 찍어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제품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내가 쓰는 장비가 무엇인지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제품 사진을 찍었는데 화이트 밸런스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도 들어보셨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화이트 밸런스가 뭔데 하면 되게 어려우세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얀 색상에 있는 사진을 보다 똑같이 하얀 색깔로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DSLR이나 미러리스, 스마트폰에 똑같이 맞출 수가 있는데 우리가 조명의 조건에 따라서도 화이트 밸런스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표님들은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촬영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아니면 저희가 이런 장비들을 쓰면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촬영이 50이고 지금 편집이 50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예전에 저희가 필름 시대에는 그런 거 없이 찍어서 현상소에 맡겨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받았다면은 지금은 우리가 이 디지털 장비들을 쓰면서는 반드시 편집이라는 과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를 생각하고 찍으셔야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근데 만약에 나는 그냥 스마트폰으로 찍을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 스마트폰 카메라의 특징을 좀 잘 아셔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건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은 약간은 와이드 앵글을 기본으로 합니다. 와이드가 뭔지 아시죠? 넓게 나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이드 앵글을 잘못 쓰면은 또 왜곡이 생길 수가 있어서 내가 찍고자 하는 상품이 생각보다 휘어질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도 본인들이 알고 계셔서 이런 기본적인 원포인트 레슨이나 좀 강의를 좀 많이 들으시고 내가 손에 익숙해졌을 때 내 제품을 찍는 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저희가 이전 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장비, 조명 장비. 우리가 자연광으로 찍을 건데요. 자연광으로 찍을 수 있죠. 근데 밤에 촬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품이나 제품을 찍을 때에는 시간적인 제약도 있지만 우리가 저녁에 찍는 거는 뭐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을 때는 상관이 없죠. 낮에도 찍고 저녁에도 찍고. 근데 우리가 찍는 거는 지금 상품 사진이기 때문에 상품 사진을 찍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촬영이 된 사진을 저희가 올려야지만 판매나 구매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라이트들 많이 보셨죠? 좌측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순간광이라고 하는 스트로보고, 우측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방송국이나 아니면 요새 유튜브들 많이들 하시는 것들 보시면은 지속광이라고 그래서 이런 라이트들이 있습니다. 이 라이트들을 어떻게 쓸 건지 차이점을 아셔야 되는데 어떤 조명을 썼을 때 더 잘 나올까요? 그건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이 라이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나는 큰 조명이 있어. 이걸 갖다 근데 난 다루지 못해. 그러면 힘들 수가 있고,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데 나는 지속광을 쓸 거야.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스트로보라는 걸 쓸 거야. 그러면 우리가 DSLR 촬영을 하고 있는데 스트로보를 썼을 때에는 이 라이트라는 조명에 대해서 어떤 밝기로 과하게 아니면 부족하게 찍을 건지도 계산을 하셔야 돼서 이 장단점을 파악하고 계셔서 이 라이트를 어떻게 쓸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건데 나는 순간광을 갖고 있어. 그러면은 스마트폰만 갖고 있는데 순간광은 번쩍 터지는 라이트이기 때문에 얘를 사용 못 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라이트랑 내가 쓰는 조명과 카메라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 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이걸 쓰시면서 이 빛이 어느 위치에 놓이고 이 빛이 위에서 올라가는지, 아니면은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이 음식 사진인데 아니면 패션 사진인데 아니면 프로필 사진인데 이 조명을 갖다 똑같은 위치에 놓고 찍으시면 또 이 빛 때문에 얼굴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림자가 너무 심하게 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를 하셔서 좋은 장비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찍을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결과물의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되시고, 우리가 간혹 유튜브 많이 하시죠.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지금 유튜브를 시작할 거야 라고 했었는데 나는 그냥 내 공간에서 그냥 편안하게 찍을 거야. 유튜브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장비 필요 없대.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지만 이 조명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지속광을 갖다가 쓰셔야 되시고 이 지속광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아니면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빛 반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물의 영상물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계속 터지는 빛인지 지속적으로 비춰주는 빛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신경을 한번 쓰시고 이 라이트를 구매하시고 내 거에 맞는 것들을 적재적소에 잘 넣으셔야지만 좋은 결과물이 생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선은 조명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저희가 주제에 맞는 빛으로 만드는 스타일링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내가 어떤 카메라를 쓸지 라이트를 쓸지라는 기초적인 거를 저희가 했다면은 그 세팅이 구성이 돼야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대표님들이 찍은 상품을 갖다 어떻게 찍을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스타일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옷을 입던지 집에 가구를 배치하던지 아니면 곳곳에 뭔가 정리를 했을 때 이게 더 보기 좋게끔 만들어 주는 거 이걸 스타일링이라고 하는데 스타일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나왔듯이 정확한 정보가 담겨 있어야 되지만 소비는 감성을 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한 제품만 찍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요즘 감성사진 하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가서 저희가 사진을 봐도 예전에는 딱딱딱딱 정해진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 사진에 뭔가가 더 입혀지면서 주제가 있으면 부주제가 생기고 이 부주제로 인해서 주제가 더 돋보이는 것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앞에 있는 보자기가 만약에 메인 사진인데 어디가 더 시선이 많이 가시나요? 여기서 이 보자기가 더 돋보일 수 있는 것들 그럼 저 뒤에 있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보자기가 저희가 판매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스타일링 하면서 처음에서 보자기만 찍었으면은 너무 밋밋하고 딱딱한 사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사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각도, 어떤 자료에 올릴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 양으로 결정되는 사진의 밝기, 조리개 이런 거. 빛의 양이라는 거, 양이 뭘까요? 보시면 중간에 하얗게 날아간 사진, 아니 위에 그림자가 진 사진, 어떤 사진이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세요. 근데 메인 주제가 정해졌을 때 이거를 도와줄 수 있는 사진이 밝은 사진이 들어가야 더 좋을지 아니면 그림자가 있는 명암 있는 사진으로 인해서 더 돋보이게 할 수 있을지 이거는 우리 촬영하시는 대표님들이 그 순간에는 작가가 되시는 거죠. 작가가 되셔서 이 사진들을 찍었을 때 어떤 구도, 어떤 위치에 놔둘지 아니면은 저기서 손이 가고 있는 저 보자기를 만들고 있는 저 손이 저기 있는 나무를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주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좌측편에 있는 사진 중에서 앞쪽에는 흐리게 나왔는데 뒤에는 선명하게 나왔어요. 그럼 앞쪽에는 흐리게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뒤에는 밝게 나온 이유가 있겠고 이런 것들 우리 대표님들께서 더 주의 집중해서 이거는 조리개라는 걸 이용해서 조리개 들어보셨죠. 우리 눈 안에 있는 홍채를 우리가 조리개라고 하는데 밝은 빛이 왔었을 때 밝기 조절을 하는 것도 조리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진상에서는 조리개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빛의 밝기를 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선명도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좀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할 때에도 조리개가 들어있기는 한데 대신에 스마트폰은 고정화되어 있는 조리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카메라 안에 있는 어플을 이용해서 뭐 라이브 촬영이나 아니면 인물 모드로 촬영을 하시면 저렇게 뒤에가 뿌옇게 나올 수도 있고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여기 오시면은 가로로 우리가 찍을 건지 세로로 찍을 건지 이것 또한 우리가 밝기를 조정하시면서도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야지만 내 상품 사진이 구성이 됐었을 때
이 사진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좋을지를 구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더 생각하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사진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이거는 PC상에서 얼마 전에 저희가 찍었던 업체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이건 PC상에서 보여주는 사진이세요. 그러면 메인 사진으로 뭐가 올라올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사진이 올라왔었을 때 뒤에 보이는 저 배경들 아니면 저기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되세요. 저기에서 이 배치들을 생각을 안 하고 들쑥날쑥 아니면 뒤에가 너무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했을 경우에는 내가 보여지는 사진에 대한 주제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진들을 어떻게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고 구성을 하고 우리가 마우스를 돌렸을 때 올라가는 사진들이 뭐가 나온 것도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세요. 여기 있는 사진들이 한 장을 찍기 위해서는 저 한 장당 많게는 50장 아니면은 뭐 작게는 2, 30장의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저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 저 제품에 대한 디테일한 사진을 볼 수가 있고 저 사진들이 어떻게 명암이 됐는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도 내 스마트 스토어에 보이는 첫 번째 보이는 사진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진으로 잘 찍혀 있는지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서 사진들을 찍고 배치, 구성을 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상품의 주제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가장 중요시하면서 찍고 나서 배치를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모바일상에서 보여지는 사진이세요. 아까는 우리가 PC상에서 보여지는 거라면은 요즘에는 업체에다 맡기면은 이 큰 PC와 우리가 손으로 보는 모바일이 다 맞춰져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잘리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만약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든지 상품 업로드를 했었는데 간혹 사진이 잘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 너무 크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배치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첫 번째 좌측편에 있는 사진들에 대한 상품이 아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이 있으면 저걸 또 클릭을 하면 안에 들어가서 디테일한 것이 들어가겠죠. 근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제품 사진만 찍고 디테일 컷을 넣었다가 이 제품에 대한 가치와 아니면 역사 아니면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게 된 이유들을 중간에 넣어서 조금 더 이 회사의 제품들은 안전하구나 아니면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있구나 우리가 이거가 어디에서 만들어진 제품인지 어떤 나무들을 이용해서 했던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것 또한 우리 대표님들이 상품 구성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넣어야겠구나. 우리가 만약에 농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복숭아 밭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시설에서 만들고 있는지 어떻게 세척이 들어가는지 이런 과정들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면서 대표님들이 하고 계신 상품들을 더 이쁘게 보여줄 수가 있으니까 셀링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되고 제일 우측편에 있는 저거는 처음에 제품을 찍을 때 저희가 큰 사진을 먼저 찍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 메인 사진이야. 여기에서 저 두 개의 접시가 우리는 메인으로 팔 거야 라고 했었을 때 저기서 파는 것 중에 저 접시 두 개가 메인으로 파는 상품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 상품을 보고 뒤에 있는 화병을 살 거야 아니면 중간에 있는 나무를 살 거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메인으로 찍는 저 사진이 정해졌었을 때 처음에는 저희가 큰 덩치를 먼저 찍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큰 덩치를 찍고 나서 이 사진을 갖다가 조금 디테일하게 많이 찍으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사진의 질감이나 이것까지 보여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거거든요. 저기에 어떤 포크가 올라가고 이것까지 계산을 하셔야 되고 우리가 상품 사진 한 개를 찍어서 좌측편에 있는 걸 찍으면은 보통은 디테일 컷이 상품 소개까지 해서 한 8장에서 10장 내외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더 많은 사진이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 입장에선 들어와서 고객들은 이 사진을 보고 너무 지루해.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핵심만 포인트만 찍어서 사진을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이 상품이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서도 우리 대표님들이 촬영을 하시면서 반드시 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실전 촬영 팁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거,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저희가 사진 강의를 가면은 첫 번째, 핀트가 나간 사진, 그러니까 뿌옇게 된 사진은 쓸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선명한 사진이 만들어져야지 이 선명한 사진을 갖고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거나 올릴 수 있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촬영하면서 흔들린 사진은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사진이 작가의 의도여서 찍은 사진이라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작가의 의도로 찍은 사진을 갖다가 우리가 상품 사진에 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떨리지 않는 선명한 원본 사진을 찍으셔야 되세요. 이거는 DSLR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삼각대라는 트라이포드를 이용해서 촬영을 하니까 덜 흔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잡고 촬영을 하는데 간혹 흔들린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스마트폰에 있는 조그만 모니터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모니터 상에서는 흔들리지 않아 보이는데 몇 장 찍고 나서 이게 흔들렸네? 근데 그 제품 촬영을 다 세팅을 치웠어. 그럼 우리 다시 또 촬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사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아까 우리가 조리개를 말씀드렸으면, 여기서는 셔터 속도라는 게 있어서 아까 초반에 125타임에 1초라는 DSLR라는 촬영 속도를 지킨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도 셔터 속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가 어둡냐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런 실내는 어두워요. 실내는 어두우면은 촬영하는 속도가 잘 칵하고 찍히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은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 반드시 이 속도 흔들리지 않게 거기에 대한 빛을 많이 줘야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주제 기획 이후에 발생되는 거, 우리가 촬영이 50%, 그다음에 우리가 포토샵이라는 거 하잖아요. 포토샵이라는 거를 하면서 우리가 편집이 50%라고 합니다. 우리가 찍은 사진이 밝게 찍힐 수도 있고 어둡게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편집을 하면서 교정을 할 수가 있는데, 찍은 원본 촬영 자체가 만약에 너무 밝게 나왔어, 너무 어둡게 나왔어, 근데 그대로 우리가 상품 사진을 어딘가에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밝은데 너무 어두운 데로 인해서 상품의 정확한 목적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편집이나 우리는 사진을 보정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DSLR로 찍은 사진은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포토샵이나 라이트룸 같은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편집을 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은 나중에 그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어플을 다운받으시는데 스냅시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셔서 우리가 편집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 편집 작업에 의해서 우리가 약간 잘못된 사진들도 이쁘게 편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대표님들이 한번 알아두셔야지만 우리가 반드시 좋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제 그 다음은 촬영 전에 시안 잡고 벤치마킹 하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다들 촬영하실 때 그냥 찍지 않으시죠? 많은 촬영 경험치가 있어도 저희 같은 경우에도 촬영을 할 때는 항상 이번 주제에 대해서 벤치마킹, 시안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었죠. 시안을 잡지 않고 그냥 막 찍어서 있는 결과물들은 나중에 또다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된 업체들, 내가 연관되어 있는 업체들 사진을 갖다가 많이 시안을 갖다 모아서 우리가 촬영을 할 때 한쪽 벽면에 많이 붙여놓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촬영에서 이게 빠졌지 안 빠졌지를 딱 계산을 하고, 그 업체들도 이 사진을 갖다가 찍었을 때 분명히 어떤 데코레이션을 하고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작업을 하고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잘하는 업체 거 좀 많이 보고 많이 익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스타나 아니면 초록창에 들어가도 그런 사진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찍는 사진 만약 비누야 그러면 비누라는 해시태그만 걸어도 거기에 관련된 사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내 제품이 조금 더 돋보일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찍어야 되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찍으니까 더 이쁘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벤치마킹을 좀 많이 잘 하셔서 내 상품이 돋보일 수 있게끔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도구 익히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진 잘 찍는 사람들, 만약에 인물 사진을 찍는데 주변에 인물 사진을 찍었을 때 잘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그러면은 저보다 약간 키가 작은 사람들, 그분들이 찍어주면 제가 아주 잘 나오죠. 왜냐면은 저보다 앵글이 밑에서 찍었기 때문에 제 다리는 길게 나오고 얼굴은 조그맣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키가 큰 사람이 찍었을 경우에는 저보다 위에서 찍어주니까 얼굴은 크게 나오고 다리는 짧게 나올 수가 있어서 우리 말로는 내가 보는 위치에서 찍지 말고 카메라가 원하는 위치에서 찍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을 찍었을 때 이 제품이 잘 돋보이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정면을 찍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그냥 내 눈높이에서 찍게 되면은 45도 밑을 보고 찍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 제품이 짧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의 중심선과 카메라가 정면으로 만난다고 합니다. 그걸 기본으로 찍고 나서 우리가 위에서도 찍고 옆에서도 찍고 다양한 앵글들을 찍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트도 빛이 그림자가 지는지 안 지는지 나는 그림자 있는 사진이 싫은데 이럴 경우에는 라이트를 2개를 이용할 건지 3개를 이용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시고 찍으시면은 내 사진이 훨씬 이뻐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글의 전달성,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은 어떤 사진은 위에서 찍었어요, 어떤 사진은 옆에서 찍었어요, 앞에서 찍었어요. 자리마다 전달되는 느낌 자체가 틀리시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 보면 음식 사진인데 똑같이 위에서 찍었을 때 이 음식에 대한 평면적인 거가 보이긴 하지만 이런 음식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옆에 있는 거는 찍었던 거가 저 노란 색깔로 보이는 저 반찬 그릇 같은 저 아이가 포인트인데 처음에 위에서 찍고 나서 저걸 디테일 컷이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는 옆에서도 찍고 높이도 찍고 하면서 전달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찾는 거죠. 그러면서 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사진도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 지금 코로나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가 식사하고 나서는 또 이쁜 카페에 가서 식사를 했었을 때 어떤 위치에 찍어서 내가 이걸 먹었어 라고 보여주면은 이 사진이 누가 보기에는 맛있어 보여 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위치가 아니라 저 위에서만 찍었으면은 이게 그냥 라떼를 먹은 건지 어떤 커피를 먹은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전달성이 중요한 거는 내가 찍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서 찍었는지를 보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장품들도 마찬가지로 이 종류에 대한 화장품들이 이러이러한 시리즈가 있어 라고 해서 정면에서 찍으면은 이걸 보여줄 수가 있는데 저걸 단지 위에서만 찍으면은 위에 있는 뚜껑들만 보이니까 이게 뭐지? 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사진 찍는 위치에 대해서도 다양성을 가지고 여기서 찍으니까 이쁘더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저희가 실정 촬영 팁 2인데 이거는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다양한 구도를 찍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가 원하는 사진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들, 이거의 표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거의 질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보여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이걸 갖다가 보여주지 않으면 멀리서만 찍은 사진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이렇구나 이렇구나 였는데 정말 어떤 나무 질감이 보여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대해서 물방울이 맺혀서 어떤 것들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이거 좀 궁금한데 물어보고 싶은데 이거를 보면 Q&A에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접 촬영, 디테일 컷을 반드시 전체 스마트 스토어나 상품에 올라갔을 때는 2장 이상의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높이나 질감을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배경의 소품들 배치, 이건 아까 데코레이션 아니면 뭐 스타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 위치가 어디에 들어갔었을 때 똑같은 위치에 있어도 똑같은 제품이 뒤에 보여졌을 때 이 크기가 정말로 어떻게 되는 건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저도 요즘 다이어트를 한다고 도시락을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나 맛있어 보여서 이 도시락 사이즈가 딱 정해진 거를 사진을 보고 구매를 했더니 배송이 온 걸 딱 보고 나서 놀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락 사이즈는 이만한 사이즈였는데 한 4분의 1 정도 사이즈의 도시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정확히 어떻게 보여지는 거에 따라서도 사진의 전달력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사진 속에서도 이
소품의 위치나 아니면 이 주제가 되는 물건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 것도 한 번씩 보여주시는 게 여백을 통해서도 아니면 거기에 인접한 나무나 그림이나 소품들로 인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사진에 보시면은 어떤 제품을 찍었는데 저거는 조그만 미니 스튜디오라고 그래서 이것도 뭐 초록창에다가 쳐보시면 나오겠지만 간단한 제품 찍을 때 저희가 가끔씩은 이용하는 건데 처음에 저희가 넓게 찍었던 이유는 주변에 있는 사진들이 나오는 이유는 저희가 트리밍이라는 거를 잘라서 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안 하고 저희가 근접 촬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보는 카메라의 앵글에 따라서 잘릴 수도 있고 틀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넓게 일부러 찍어 놓고 자를 거를 계산을 해서 저희가 촬영을 하면은 이 배경의 위치나 소품들이 모든 것들이 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할 건지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진 속의 우선순위 정하기, 이거는 당연히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저기서 보여주는 사진들은 바닥에 있는 저희가 비누 아니면 비누 케이스로 하는 저 소품들을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메인인 주제가 뭘 판매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 화장품을 샀는데 이것도 같이 주는 거 아니야? 옆에 있는 나무도 같이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정해질 수 있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보여져서 여기서 나오는 물건, 상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시면은 우리의 전달력이 좋아질 것 같고요. 빛의 방향의 특징을 돋보이게 하기. 이 사진에 대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가 상품 사진 찍을 때에는 극단적인 빛의 라이트가 들어가서 그림자가 많이 지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우리가 인물 사진 찍을 때에는 어떤 이런 라이트들을 하나만 써서 극단적인 표현을 줘서 그림자가 많이 줘서 이 사람이 어떤 걸 표출할 것이다 라고 나오지만 우리가 상품을 찍을 때에는 이렇게 극단적인 빛을 쓰기보다는 잔잔한 빛, 그러니까 평준화되어 있는 빛들을 많이 이용해서 우리가 찍는 앵글이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덩어리나 질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큰 덩어리가 있는데 여기서 이 덩어리들이 나왔을 때 이 물체에 대한 사이즈가 큰 거, 작은 거가 섞였을 때 아, 이게 이 정도의 사이즈구나. 아니면은 이게 이 정도의 느낌을 주고 있구나. 이게 이런 패턴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 이게 뒤에 있는 배경이 우리가 접시를 파는데 접시가 우리가 화이트 색깔인 접시를 파는데 화이트 배경에 놓고 찍게 되면은 배경 자체가 맞지가 않아서 이게 접시가 화이트 색깔에 묻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색 관계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어떤 컬러를 갖다가 배경에 놓고 찍을지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서 배경지를 이렇게 한 가지만 구비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배경들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왼쪽 면의 우선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의 시선이 왼쪽에 먼저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왼쪽을 보면서 오른쪽 페이지를 넘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왼쪽에 물건이 들어갔었을 때 이 물건이 더 잘 보이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립스틱 사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왼쪽 면에 놓고 찍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평 수직선을 맞춘다고 합니다.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 DSLR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삼각대나 어떤 거에 놓고 찍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앵글을 보면서 찍게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보고 찍다 보니까 삐뚤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서도 설정에 들어가서 수직 수평 안내선이라는 맞추기가 있어서 그 선을 맞추게 되면 명확하게 두 줄이 생기고 위아래 두 줄이 생겨서 내가 삐뚤어지게 찍는지 바르게 찍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우리가 설정법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맞추고 찍으면은 사진이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찍는 사진은 명확하게 깔끔하고 전달력이 있는 사진을 찍으셔야 되세요. 이걸 갖다가 찍으셔야지만 우리가 명확하게 이 사진이 이런 제품이에요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우리가 기본적인 촬영 팁 10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를 우선은 계산을 하고 대표님들이 물건을 찍거나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른 사진들을 또 보여주시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사진 잘 촬영하기.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기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밝은 데가 너무 날아가지 않고 어두운 데가 너무 어둡지 않게 질감이 보여주면서 초점이 잘 찍힌 사진,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밝고 깨끗한 사진이 되어야지만 저 사진을 보고 아, 맛있어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사진을 많이 찍을 수 있게끔 우리가 보고 촬영을 연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웃포커싱 들어보셨죠? 아까 우리가 조리개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 뒤에가 선명하게 나오고 흐리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결과물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있는 것도 선명하게 나온다면은 우리가 뒤를 선명하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DSLR에서는 조리개를 움직이면서 조리개를 열고 닫으면서 이 선명도를 조절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면은 요즘 나온 스마트폰들은 인물 모드 아니면은 라이브 포커스 모드 들어가서 촬영하시면은 뒤에는 뿌옇게 나오고 앞에 있는 사진만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서 내가 찍고자 하는 주제를 이렇게 깨끗하게 찍을 수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한번 잘 활용해서 찍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중간에 있는 저 팬케이크가 메인 주제세요. 근데 저 팬케이크를 시키면서 우리가 단지 팬케이크를 먹기도 하지만 어떤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다른 것들도 좀 시키면서 그것들이 좀 부주제로 있으면서 이거랑 이거를 먹으면 좋아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주제로 보이는 것도 또 다른 판매되는 물건으로 저희가 판매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이것도 정직하게 나와서 앵글이 이렇게 나오지만 위에서도 찍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맛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더 맛난 제품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잘 촬영하기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네요. 디테일하게 이 빵에 있는 질감이 보여지셔야 되세요. 이 빵에 있는 질감이 안 보여지면 이게 식빵인가 아니면 팬케이크인가 아니면은 다른 도넛인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단면을 잘랐었을 때 이게 더 클로즈업이 돼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보여주셔야 되세요. 이걸 다 보여주셔야지만 아, 이게 이렇게 해서 효모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숙성이 됐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조금 더 클로즈업해서 우리가 처음엔 넓게 찍기 시작해서 중간 촬영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가까이서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단면을 좀 보여주시는 사진이 있으면은 훨씬 더 맛있는 사진,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찍으시면 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뭐 냉면집에 갔거나 우동집에 갔거나 어떤 물건을 찍었을 때 얘가 평면적인 것도 좋지만 좀 공중에 띄워가지고 맛있어 보여, 젓가락으로 잡아가지고 이런 것들 갖다 한두 장씩 넣어주면 더 생동감 있는 사진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약간의 연출하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국물이 있는 것들은 국물이 따라지는 모습 아니면 그 질감이나 아니면 촉촉함, 점도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게 되면 아, 이 국물은 이렇게 약간 점성이 있어서 더 우리가 맛있는 맛을 느낄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런 포인트 되는 것들도 순간 한번 찍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저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데코레이션 아니면 코디네이터 아니면 뭐 이런 디스플레이 스타일링을 한다고 했었는데 소품 활용을 참 잘하시면 되죠. 근데 저게 너무 많이 과하게 들어가면 시선이 흩어지기 때문에 저런 소품에 맞는, 우리가 원하는 제품에 맞는 소품들을 잘 활용하시면은 훨씬 더 보다 좋은 사진들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소품 없이 그냥 흰 단면에 저 사진만 딱 찍었을 때에는 이게 그냥 너무 밋밋한데 이걸 갖다가 더 색깔에 좀 반전되는 색깔이 들어가서 저게 화이트 배경이니까 노란 색깔이 나오고 빨간 색깔이 나오고 이런 배경에 대한 소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소품들을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찍는 사진들이 참 잘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대면 시대에 만나서 알려드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질문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 기본적인 팁들을 좀 지키시고 대표님 찍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상품들을 훨씬 더 멋있게 맛있게 잘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해서 사진 강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표님들 도움이 됐으면 참 좋겠고 이 코로나 시대 저희가 더 많은 제품들 잘 찍기 위해서 열심히 잘 찍으시고요.
이 사진이란 도구를 통해서 대표님들의 하시는 일에 항상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